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일상과 스포츠를 가장 완벽하게 섞은 핫 해치 폭스바겐 골프 GTI입니다. 신형 골프 GTI는 8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국내에는 25년 6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 출시되었었던 노멀 골프와 비슷하게 디자인과 UI, 인포테인먼트의 사용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211만 원 정도가 오른 5,181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보자면 외장 컬러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가지였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GTI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킹스 레드 메탈릭 컬러입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아네모네 블루 메탈릭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도 GTI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전면부를 보면은 라이트 위주로 디자인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앙부에는 불빛이 들어오는 일루미네이티드 로고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엠블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조금 더 슬림해진 모습의 IQ 라이트 매트릭스 헤드램프 LED가 들어가면서 야간에서 지능형 하이빔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방면에서의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외에 GTI의 특징으로는 좌우가 이어진 레드 스트립과 함께 전용 엠블럼, 아래쪽에는 허니콤 방식의 그릴과 전용 안개등,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범퍼가 들어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GTI의 유니크한 디자인은 그대로 남기면서 디테일의 개선이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부분 변경 버전이기 때문에 재원상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전고가 5mm가 늘어났고 휠 베이스가 5mm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I는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의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블랙의 범위가 살짝 좁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쪽에도 조금 더 블랙이 들어갔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답게 신규 디자인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퀸즈타운 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버전과 비교하면 좀 더 동글동글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52 타이어가 신기하게 윈터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35 사이즈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 약간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잠시 후에 주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쪽에 가니쉬가 들어갔었는데 신형은 도어 쪽에 GTI 레터링이 좀 더 깔끔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가니쉬가 들어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라이트류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IQ 라이트 3D LED 리어 램프가 탑재가 되면서 웰컴 굿바이 라이트가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도 야간에서의 감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노멀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고성능임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디자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의 엠블럼을 깊게 누르면은 개폐가 됩니다. 다만 이게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줘서 열어야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374리터에 2열까지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123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노멀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에서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유모차라든지 간단한 장바구니 정도는 충분하게 수납이 될 것 같은 공간이 나오고요. 러기지 매트 안쪽에도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들은 나름 테트리스를 잘한다면 잘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신형 골프 GTI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단일 컬러가 들어감으로써 현재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와 함께 레드 포인트의 가죽이 들어가는 비엔나 레더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이 안쪽에는 GTI를 상징하는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외에도 통풍 시트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공 방식의 가죽이 적용이 되면서 여름에도 좀 더 쾌적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신형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이드 볼스터와 시트 쿠션도도 살짝 탄성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에도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부터 암레스트 곳곳에도 GTI를 상징하는 레드 포인트의 스티치가 깔끔하게 배치가 됩니다.
확실히 이런 포인트 컬러만으로도 감성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을 열게 되면은 공간이 크진 않지만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컵홀더가 총 2구가 탑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변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시 넣을 때는 살짝 뻑뻑해서 이렇게 힘을 줘서 넣으셔야 돼요. 센터 쪽에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별도로 디자인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감싸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글 방식의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질적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주행 중의 사용성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센터 중앙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선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을 꺼내기에는 조금 더 그립이 좋습니다. 안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총 2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비상등과 함께 드라이브 모드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형 골프 GT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인포테인먼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화면 자체가 엄청 커졌습니다. 12.9인치 MIP4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인포테인먼트의 사용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다양한 세팅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또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에도 반응감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행 중에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렇게 퀵 메뉴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꽤나 사용성이 편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좌우 쪽의 리모컨이 기존에는 터치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버튼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GTI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닌 운전에 집중하는 차임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GTI는 전용 엠블럼과 포인트 가니쉬가 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스티치 같은 경우도 레드 컬러로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이 적용이 됩니다. 노멀 골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처럼 GTI 전용 컨텐츠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부터 다양한 출력이라든지 과급 압력, G포스, 나침반 이런 것들을 따로 볼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차이점을 줬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뷰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일반적인 그래픽부터 심플 그리고 내비를 볼 수 있는 모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윈드실드 타입의 HUD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길 찾기를 했을 경우에는 길 안내까지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없는 차량을 타다가 있는 차량을 타면은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통풍 시트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합니다. 약간의 카본 같아 보이는 가니쉬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소재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에 집중을 하는 차라고 생각을 하면 또 나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 안쪽에는 약간 스웨이드 같은 재질을 또 넣어놔서 또 재질에 있어서 신경을 아예 안 썼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룸램프 쪽에는 터치 방식의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하얀색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슬라이드 방식으로 개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의 슬라이드만으로도 선루프가 개폐가 됩니다. 다시 닫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은 닫혀요. 자, 그래서 신형 골프 GT의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소재와 컬러의 배색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런지 확실히 신형 느낌이 나고요. 특히 GTI의 시그니처인 레드 포인트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용 빈도가 좀 더 많아졌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골프 GTI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제가 GTI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전 8세대 GTI를 탔을 때에도 와, 진짜 이 차량은 일상 주행에서도 완벽한데 스포츠 주행에서는 더 완벽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 매핑과 변속기 로직 튜닝을 통해서 마력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주행감 같은 경우는 딱 탔을 때 이 차가 달리기 세팅용이구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마력, 고성능 차량들을 타게 되면은 일반적인 데일리 포지션의 차량들보다 하체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골프도 제가 작년 가을쯤에 8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 디젤 모델이었죠. 그 버전을 시승했을 때와 비교하더라도 GTI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좀 더 노면의 상황을 좀 더 피드백 있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노면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NVH도 달라지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시트 포지션을 보자면 골프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합친 해치백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해치백이나 크로스오버가 인기가 없는 거지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이러한 장르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주행 감성은 세단을 가져가면서 SUV의 장점인 넓은 실내 공간과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서는 해치백과 크로스오버 장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했을 때에는 그냥 세단을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며칠 전에 소나타를 시승을 했거든요. 소나타와 비교하더라도 시트 포지션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단의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수입차가 그런데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조금 협소합니다.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이드미러 사이즈 자체가 스몰 사이즈라서 그런지 살짝은 불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의 광각 거울로 교체를 하시면은 사각지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시야 같은 경우는 세단하고 다르게 조금 더 서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자,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입니다.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윈도우가 조금 천천히 닫히는 타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옆유리에는 아쉽게도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마침 또 1톤 트럭 지나가거든요. 외부 소음 유입은 좀 들어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시끄럽진 않으니까 뭐 불편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는 요 A필러 쪽에서 잘 막아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바람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드 노이즈예요. 이 하부 소음이 지금은 새로 깔린 도로거든요. 여기서는 너무나도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한데 앞에 또 안 좋은 노면이 있습니다. 노면 상황에 따라서 격차가 조금 큰 편에 속해요. 다시 포트홀 구간 한 번 더. 이렇게 노면 상태에 따라서 하부 소음 유입이 좀 격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 또 여기는 다리 이음새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하부 소음을 조금 더 잘 잡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달리기 포지션이다 보니까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차체가 노면과 가깝다. 이것만으로도 하부 소음이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구조인데 타이어, 기본적인 52 타이어 스펙이 편평비가 35입니다. 이 정도면은 슈퍼카에 들어가는 스펙이거든요. 그만큼 타이어에서도 안 좋은 노면에서 충격과 소음을 많이 못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또 속도 감속 구간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해요.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GTI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댐퍼 DCC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총 15단계로 실시간으로 노면을 모니터링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 준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해놨거든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을 때에는 잘 포장된 도로 한정으로 이 차량이 달리기 세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반적인 데일리 포지션의 차량들하고 승차감만 본다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요거는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 한정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노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티가 나요.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GTI 같은 경우는 일상주행과 스포츠주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스포츠주행에 좀 더 가까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성능 브랜드들이 그렇거든요. 현대의 N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AMG라든지 M 브랜드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데일리한 일상주행도 할 수 있지만 스포츠주행도 잘해 요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확실히 노멀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만 본다면 사실 노멀 버전의 골프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다른 차량들과 달리 차량을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향, 구동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라이트 어시스트, 에어컨 제어까지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모든 메뉴를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약간 설레는데요? 와, 아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속도 감속 구간입니다. 분명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정도로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 저는 모두 다 스포츠로 바꿔놨더니 와, 이게 덜덜덜덜거림이 되게 심해요. 그만큼 노면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알려준다 인 거죠.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야, 미쳤어. 변속 방금 6000rpm에서 변속. 지금 5단. 오, 이게 뭐야. 야, 야, 진짜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와, 야, 진짜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가장 고성능이었었던 차가 마세라티 MC20이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 그 차는 슈퍼카죠. 프리미엄 스포츠카. 그 차량과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가속감만 본다면 저의 짜릿함과 즐거움, 이빨의 개방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았을 때 와, 레드존 갔어. 아, 이거 진짜 변속감 진짜 대박이다 이거. 골프 GTI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DSG 7단 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는 DSG 변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변속이 진짜 반응감이 기어비가 미쳤어. 이거는 안 타보신 분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제가 타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100% 공감하실 텐데 내가 이쯤에서 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그때 그 진짜 0.001초의 찰나를 놓치지 않고 탁탁 변속을 쳐줍니다. 그리고 이게 DSG 변속기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약간의 변속 충격이 있기는 한데 정말 기분 좋게 변속 충격을 내줘요. 다시 한번. 변속 방금 2번 이루어졌거든요. 와, 고RPM도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해주고 일단 토크감 자체가 진짜 짜릿해요. 분명 디젤 파워트레인이 아닌데 디젤 차량을 탄 것처럼 토크감도 정말 감칠맛 나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그래서 신형 GTI는 245마력에 37.7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가 저렇게 재밌다는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골프는 TDI, 디젤 모델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샤시와 파워트레인의 밸런스가 정말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완벽해요.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골프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시지만 GTI는 고성능인데 진짜 말모 저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좁은 유통 구간에 진입을 해서 신형 GTI의 조향감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인포테인먼트를 보시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 이게 슬라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측면만도 볼 수 있고 전방이라든지 후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차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왜곡이 조금 카메라가 많이 있네요. 차가 되게 많이 왜곡이 있다. 그래도 뭐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편안하죠. 그리고 주차 모드 시스템인 파크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또 옵션 면에 있어서는 풍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터치가 이렇게 화면으로 빙그르르 360도 안 돌아가고 또 내가 타고 있는 차량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빨간 색깔 차량인데 하얀 색깔 차라니 조금 아쉽네요.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 약간 연속 밟았어. 근데 생각보다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놔서 그런 걸까요? 뭔가 GTI는 고성능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방금처럼 좁은 유턴 구간을 지나갔을 때 뭔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스포츠 모드로 안 바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간에 따라서 성향 차이가 좀 큰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GTI의 코너링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GT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VDM, Vehicle Dynamic Manager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통합 주행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토크 벡터링부터 토크 벡터링 브레이크, 뭐 ESC, 또 어댑티브 댐퍼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모든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딱 핸들을 돌리면서 코너를 탈출할 때 진짜 날렵해.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세단처럼 낮게 시트 포지션이 잡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다이내믹 CC가 스포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좌우로를 억제를 잘해줍니다. 즉 버텨주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방금처럼 굴곡이 큰 코너 구간을 가더라도 롤링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그립력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골프는 전륜구동 사양입니다. 대다수의 전륜구동 차량들이 그렇긴 한데 깊은 코너 구간을 갈수록 언더스티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GTI는 VDM 시스템으로 그러한 언더스티어를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최소화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줘. 이게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만큼 밸런스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입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스포츠 모드에서 급조양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딱 봐도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핸들을 틀었을 때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 셰시하고의 궁합과 반응감이 미쳤어요. 그냥 나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오히려 GTI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감이 커집니다. 보통 대다수의 대중적인 차량들은 반대죠. 속도가 높아질수록 급조양이라든지 좀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GTI 같은 경우는 보법이 다르다. 8세대 GTI도 그렇긴 했지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다듬어서 진짜 정교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세팅이 됩니다. 버튼 누르고 셋 누르고 속도는 1km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뉴얼상으로는 차선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여기 어시스트 기능에 들어가면은 레인 어시스트, 프론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침 코너 구간입니다. 요랬을 때 핸들 보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을 이탈하면은 전방에 HUD와 함께 계기판으로 알려주긴 하는데 그거를 보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요즘 대다수의 신차들을 보면은 차선 보조, 뭐 핸들 보조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GTI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GTI는 달리기 전용 차량이라서 크루즈만 틀고 달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해서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제어부터 물어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어떤 색상을 원하시나요? 초록색. 이제 색상이 설정되었습니다. 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정도는 깔끔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공조기 꺼줘. 죄송하지만 정보가 부족합니다. 에어컨 꺼줘. 알겠습니다. 아, 이게 대충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단어를 말해야 돼요. 보통 이게 공조 시스템이라서 공조기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워, 더워 하면은 다른 차량들은 좀 이렇게 뭐 차량 제어를 해주는데 GTI,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 명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길 찾기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 근처에 피자 맛집 알려줘. 죄송하지만 정보가 부족합니다. 좀 약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나이 먹어서 서러운데 내 기분을 달래줄래? 죄송하지만 해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나 우울하다고. 다음은 음성 제어를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의 목록입니다. 해당 라인을 말씀하시건. 네. 음성인식 기능은 요즘 신차들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일단 GTI 같은 경우는 TDI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연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터보 차저를 가지고 있는 가솔린인데 고성능이야. 연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적인 복합 연비도 리터당 10.8k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고속 주행을 한 7, 막히는 주행을 7대 3 정도로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1.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예 연비가 너무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기는 한데 연비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TDI 시리즈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골프 GTI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을 보자면 제가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레그룸은 한 뼘,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간에 있어서 여유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못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상으로는 에어벤트와 독립공조 시스템, 열선과 여기 암레스트,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그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어가면서 GTI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높은 방직턱과 함께 맨홀 밟아보겠습니다. 밟고 야, 아니 둔턱은 그래도 나름 컴포트하게 반응을 해줬거든요. 여기는 방직턱만 있는 구간. 이렇게 방직턱을 넘어갔을 때 사실 달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나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세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좌우가 높이가 동일한 구간 한정이에요. 지금처럼 한쪽 바퀴만 덜컹거리는 맨홀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뭔가 약간 심장이 좀 덜컹하고 내려앉습니다. GTI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서스펜션 감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것도 총 15단계로 조절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I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전륜과 후륜 동일하게 타이어 편평비가 35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사실 슈퍼카 체급이거든요. 타이어 스펙만 보자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 캐빈룸, 그러니까 탑승객에게 좀 많이 전해지는 타입이긴 합니다. 특히 승차감만 보자면은 2열보단 1열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2열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뭐 트렁크에 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방직턱을 덜컥 넘고 나서 좀 충격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쪽만 오프로드거든요. 이게 반반이에요. 이쪽은 올로드고 여기만 오프로드입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간만 오프로드를 가고 있는데 사실 GTI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달리기 전용 차량이니까. 근데 이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GTI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 대응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데일리 포지션의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얘는 이런 데 가면 안 되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 세팅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안 좋은 노면을 최대한 지양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방직턱 구간에서는 나름 또 컴포트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더라도 아주 못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GTI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의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프트가 지나가는 후륜구동 차들처럼 이 센터턱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5인보다는 4인이 탑승을 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GTI 자체가 패밀리카로 타려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멀 버전의 골프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보다는 아빠의 운전의 재미, 나만의 차를 위해서 뽑으신다면 GTI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골프 GTI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골프의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 미국 IIHS에서는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골프 GTI 어떠냐? 타본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명불허전, 핫해치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기존 GTI의 본질은 유지하되 아쉬운 부분만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꼭 소유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